썩공입니다. 오늘 작약이 활짝 폈길래 요즘 또 메발톱꽃이 제철이니까 두 가지를 좀 꺾어와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는 그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생산한 그 종이를 쓸 건데요. 이 종이가 제가 예전에 연화장 만들다가 망친 종인데, 이런 그 수제지를 좀 재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원래 이제 이 오일 파스텔이 이 브랜딩을 하고 나면은 그 밑에 색이 전부 다 가려지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죠. 파스텔은 그 갤러리 오일 파스텔, 문교 파스텔을 사용할 건데, 제가 이 며칠 동안 이 문교 파스텔을 사용해 본 그 느낌으로는, 그리고 약간 장단점을 얘기하자면은, 이 혼합색에서 혼합을 하기는 좋긴 좋은데 이 색이 너무 모자라요. 오늘도 이 작약색이 저게 브랜딩에서 나올까 싶을 정도로 여러 번 테스트를 했는데 작약 색깔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있는 색으로 활용해서 최대한 하는 거를 이제 잘 지켜봐 주시고요. 그 작약색 하면은 약간 보라색이 가미된 카민이거든요. 근데 그 색이 굉장히 만들기가 힘든데, 이 48색에 약간 목마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 또 72색 사고 72색 쓰시던 분들은 125색 사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제 저는 그런 우울을 범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벌써 이 48색을 3통이나 사놨거든요. 지금 한 통 쓰려면은 저거 그림 한 50점 그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약간 떨어지는 색들은 보충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이 오일 파스텔 소모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작은 그림들을 그려서 그런 거지만, 그래도 이거 굉장히 경제적인 재료임에는 틀림없어요. 이 돈이 없어서 그림을 못 그린다는 말은 이 오일 파스텔 쓰시는 분들한테는 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저렴하고 다루기 좋고, 단지 이 세밀한 부분을 위해서 칼로 깎아서 뾰족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있겠지만, 근데 또 이 깎여서 나가는 데가 너무 아깝기 때문에 좀 아깝거든요. 그래서 지금 칠하는 것처럼 저렇게 그 화이트를 갖다가 칠할 때 사실은 한쪽 면만 계속 쓰는 게 좋아요. 그래야 좀 그 끄트머리가 좀 뾰족해지거든요. 저렇게 뒤집으면은 또 다시 뭉툭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일종의 이제 하나의 요령인데, 그거를 생각해 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배경을 갖다가 물론 이제 계속 칠해서 브랜딩을 해서 올릴 예정인데, 저 브랜딩을 해가지고 저 약간의 그 기름기가 있는 저 파스텔을 약간 눌러줄 거예요, 손가락으로. 그렇게 되면은 약간 그 혼합색, 우리가 혼합색이라는 거는 뭐를 혼합색이라고 하냐면은 이 3원색에서 벗어난 빨강, 파랑, 노랑에서 벗어난, 물론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 가지 색이 있지만은 이 보색 관계에 있는 색을 이제 그 색견표에서 보면은 가령 보색 관계에 있는 색을 세분화 시켜갖고 여러 개로 색한표를 만들 수 있지만, 원래는 3원색이니까 그 3원색의 보색 관계를 연구할 때 두 가지 이상 색을 섞었을 때 그걸 혼합색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술을 전공하는 사람은 그걸 좀 탁색이라고 그래요. 맑은 색이 아니라 탁색이라고 하는데, 이 오일 파스텔의 장점은 뭐냐면은 브랜딩이 잘 되는 그런 반면에 그 파스텔 고유의 색이 두 개가 혼합되면은 탁색, 말하자면은 혼합색이 되기 때문에 그 다른 색을 똑같이 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사물을 보고 그릴 때. 물론 이제 탁색을 가지고 상상화를 그릴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 오늘같이 작약을 그리겠다 해서 저 작약색을 똑같이 내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 48색 안에 있는 이것도 혼합색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3원색을 제외한 거는 다 전부 다 브랜딩을 한 거니까. 이 브랜딩이란 말은 뭐 이렇게 화면에다가 묻혀가지고 브랜딩하는 방법도 있지만, 뭐 안료 자체를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막 혼합기로 섞어가지고 오일을 가미하면서, 오일은 이제 그런 거겠죠. 뭐 이렇게 야자수 오일도 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예전에 크레용 만들 때는 뭐 파라핀도 섞고 그랬지만은 요즘은 이제 밀랍 같은 거가 이제 이 정제된 밀랍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밀랍이 말하자면은 그 화장품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 벌꿀에서 채취하는 거거든요. 그 천연 비즈라고 해가지고 그 밀랍은, 그 밀랍이 가미된 이 오일 파스텔은 상당히 그 환경적으로도 좋은 파스텔이죠. 근데 제가 이제 아이고 또 요새 좀 목이 상태가 좋진 않은데 어제보다는 낫고 그래서 제가 참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이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하는데 저 병원 굉장히 무섭고 싫거든요. 그 무섭고 싫은 거는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직도 먹여 살려야 될 식구들이 있어서요. 우리 강아지하고 우리 집사람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을 들을까봐 진짜 두렵습니다. 아마 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가가지고 뭐 제가 어차피 석 달에 한 번은 가니까 가서 피 검사를 하니까 뭐 그때 가서 하는 거로 하고, 이 감기나 이런 목감기 이런 거는 생각보다 오래 가는데 이거는 할 수 없는 절차인 것 같아가지고 좀 참고 있지만은 아무튼 아주 못 참으면 가보겠습니다. 아무튼 그 얘기는 좀 천천히 하기로 하고, 이 두 가지의 물감을 브랜딩을 해가지고 안료를 섞는단 말이에요. 가령 빨강하고 노랑을 섞으면 주홍색이 되겠죠. 이렇게 그 상태에서 여기다 벌꿀에서 나오는 밀랍을 첨가하든 뭐 야자수 오일을 첨가하든, 그것도 전부 다 요새 화장품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만들어낸 그 색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색이 문교 48색인데 이 안에 혼합색 중에 작약색은 없어요. 이걸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여러 가지를 섞어서 빨간색하고 주홍색하고 섞는다든지, 아니면 이 카민에 제일 가까운 색을 섞어서 가령 이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오일 파스텔 좋아하는 그래도 도사님들, 이 장례들을 보니까 적어도 3가지 정도의 파스텔을 혼용을 하더라고요. 뭐 펜텔에서 나온 거, 또 그 다음에 썽레리에르, 시넬리에에서 나온 거, 뭐 이런 것들을 혼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좀 알겠어요. 그래서 이 혼합색을 쓰는 이 오일 파스텔의 가장 큰 단점은 만들어 놓은 색을 가지고 최대한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밑에 있는 색하고 브랜딩이 되기 때문에 그 테크니컬,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손의 그 압력을 조절해 가면서 올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가령 동글배기를 하면서 더 흰색이 되게 한다든지 더 노란색이
나오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거든요. 아니면은 오늘 뭐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나이핑해서 좀 깎아가지고 이 오일 파스텔을 나이프로 좀 깎아가지고 그 깎은 그 재료를 가령 나이프의 끝에 묻혀가지고 올린다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도 이 48색 안에 지금 보니까 그 작약 색깔을 만들 수 있는 색이 없더라고요. 문교 파스텔에는. 그래서 고민인데, 그래도 제가 딴 파스텔이 없으니까 그냥 하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제가 완성된 거를 보여드릴 때, 이게 작약색이 좀 약간 그 보라색, 그 다음에 그 카민색, 그 우리 그 예쁜 그 작약색이 있거든요. 그게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실망하실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이 반드시 계실 거예요. 그 아크릴도 마찬가지지만 아크릴도 회사마다 그 전부 다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령 뭐 리키텍스나 렘브란트, 그 다음에 우리 알파, 뭐 여러 가지 그 색을 쓸 때 여러 가지 제약이 있거든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 영상을 한 뭐 30분에서 40분 정도 될 것 같은데 계속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일 파스텔을 이렇게 브랜딩 하면서 이 바탕을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저 배경을 갖다가 할 때 제가 굉장히 압력을 많이 줘서 칠을 하는 이유는 그 지금 쓰고 있는 종이가 굉장히 거친 종이에요. 거친 종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아프리카에서 만든 종이라 검불도 들어가 있고 뭐 동물 털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혼합, 가령 뭐 아프리카는 이 자원이 부족하니까 그 박스 같은 거 물에 풀어가지고 또 같이 섞고해서 만든 거라 굉장히 거칠어요. 거친 대신 그 메디움을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 여러 가지 그 닭풀이라든가 이런 걸 써가지고 또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이 종이에는 그냥 그야말로 이 물만 섞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굉장히 그 물을 칠하면은 소프트 해가지고 그 구멍이 뚫린다거나 이렇게 많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태는 좀 약간 두꺼운 종이를 쓴 건데 그 대신 굉장히 거칠어가지고 제가 손가락에 압력을 좀 줘야 그 착색이 잘 됩니다. 그 오돌도돌한 면, 특히 이제 낮은 면에 깊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하면은 이제 바닥이 좀 약간 평평해지는 느낌이 있겠죠. 이제 그런 다음에 어떤 그 색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초록색 계열은 생각보다 이 48색 안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뭐 거의 초록색 계열하고 이 오커, 옐로우 오커를 섞은 것까지 합쳐가지고 초록색 계열이 약 10개 정도 되거든요. 그 10개 정도면은 그 명도차나 어떤 색깔의 어떤 명도차나 아니면은 그 혼합색의 명도차를 좀 여러 개로 내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초록색은 충분한 것 같아요. 48색 안에. 네, 문제는 이제 붉은색 계열인데 이 붉은색 계열이 그 지난번에 그 제가 한번 사봤던 그 하드 딱딱한 그 파스텔은 거의 뭐 칠할 수 없어가지고 걔는 그냥 뭐 지금 방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색보다도 더 이 그 붉은색이 못해요. 그 이유는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 오일을 안 섞은 일반 파스텔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옛날에 백목 같은 파스텔. 그 파스텔은 거기다가 악유 성분, 그러니까 메디움, 이 왁스라든가 뭐 파라핀이라든가 뭐를 놓을 거예요. 놓을 때 하드가 되려면은 좀 덜 넣어야 되거든요. 이 오일 성분을. 그거를 적게 가미하면 할수록 색깔의 발색은 좋아요.
그래서 잘 부러지는 파스텔이 색깔이 고운 거예요. 훨씬 곱고 그 색이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색이 나오거든요. 그 색도 물론 이 오일 파스텔처럼 착색이 잘 안 되는 단점이 있죠.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뭐 그 파스텔을 쓰면은 저는 줘도 못 쓸 것 같아요. 지금 목이 안 좋아가지고 이 보통 화가들이 그 파스텔 건강에 안 좋다고 해갖고 다 그 때려치는 거거든요. 그 파스텔이. 하지만 예전에 드가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많이 썼죠. 요즘 우리나라에 특히 미세먼지 많잖아요. 저 그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 우리 동네에는 좀 미세먼지가 덜한 편인데도 이 봄철만 되면은 약간 좀 제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부터 그 건강 챙겨주시는 구독자 선생님들이 많아가지고 자꾸 딴 길로 새는데, 이 발색이 잘 나오게 하려면은 그걸 염려를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저런 것까지 다 예민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하실 초보자님들이 계실까는 싶지만은, 그래도 제가 항상 가르쳐 드린다는 거는 약간의 저도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무턱대고 막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할 수는 없어가지고, 지금 저렇게 핑크색을 저기다 가미를 해도 비슷하게 나올 뿐이지 그 작약 색깔은 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지금 이용해 가지고 작업을 하는 중인데, 하여튼 이 48색이라는 거는 내가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다음에 모르겠어요. 이 색을 저는 72색을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낯색을 좀 보충을 해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쿠팡에 들어가가지고 그 낯색을 한 10가지를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바구니에 딱 놓는데, 벌써 그게 10,000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물론 이제 주머니 사정이 좋으면은 그 정도는 오일 물감, 그러니까 유화 물감 한 개 값도 안 되니까 그냥 사버렸겠지만, 요즘같이 요동치는 그 미술 시장에서 수입이 많지 않을 때는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이 잘게 계속 이렇게 모여가지고 큰 돈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요새 전략하면서 하는 편인데,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 정해진 수입에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저거는 약간 그래도 핑크색이 좋잖아요. 근데 저거 칠해지지가 않아요. 저게 밑에 색을 다 긁어내면서 브랜딩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 옆면의 경계를 없애는 데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저렇게 약간 수프마토 기법이 나오니까. 근데 저게 칠해지지를 않으니까 이 두 가지를 혼용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런 정모라를 그릴 때 복잡하잖아요. 저 꽃과 꽃잎과 이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밀도가 높다는 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들어가면 밀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색조에 뭐를 할 때는 그걸 생각하면서 할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로는 쓰고 싶지가 않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유, 오늘도 두서없이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은 자꾸 갑니다. 벌써 이제 20분 가까이 되는데, 제가 워낙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음악을 넣고는 싶은데 좀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하게, 오늘 한 3일 전서부터는 우리 이웃집에서 톱질을 안 하고, 그래서 좀 조용한 편입니다. 그래서 절간 같은데, 근데 또 소형 냉장고가 하나 있거든요. 저기다 제가 유화 물감도 쓰던 거 보관하고 하는 조그만 냉장고가 있는데, 그 소음이 또 살짝 들리거든요.
이거 나레이션 하기 상당히 힘드네요. 여러 가지 조건을 다 제약을 이겨내야 하니까. 그 대신 방송 장비를 엄청 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거 딴 그 스튜디오에 한번 구경을 갔었는데 별거 없더라고요. 그 제 목소리만 명쾌하게 들린다면은 그냥 이 가지고 있는 이 모니터 내지는 노트북에 있는 내장 마이크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즘 지금은 맥을 이용하는 맥 무비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막을 넣기는 사실은 프리미어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프리미어로 다시 이거를 또 저장을 해가지고 프리미어로 불러들여서 거기서 녹음도 하고 자막도 넣고 그러면 좋은데, 그럼 시간이 이제 더블로 걸리는 거죠. 왜냐면 이게 로딩하는 시간이나 저장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저는 거의 다 이 화질을 4K를 쓰거든요. 4K는요, 일반 HD 파일의 한 3, 4배 정도 되거든요. 파일 크기가. 한 4배 정도 돼요. 보통 한 2메가 정도면 되는데, 기가지. 2기가 정도면 되는데, 4K로 요 정도 30분, 40분 분량하면은요, 14K 정도, 14기가 정도 잡아먹거든요. 굉장한 거죠, 용량이.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는 상관이 없어요. 돈이 안 드는데, 한번 사놓으면 돈이 안 드는데, 이걸 보관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 하드디스크를 산다거나, 하드디스크는 속력이 좀 늦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SSD라고 이제 이 노트북용 메모리를 사는데 그게 엄청 비싸요. 그게 무려 4T 정도 사면은 56만 원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말도 못하게 비싼 거죠. 그래서 어차피 유튜브를 조금 신경 써서 하려면은 그 저장 장치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혹시라도 자기가 유튜브를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컨텐츠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제 거 보시고 또 그 지식을 좀 얻어가기를 좀 원하거든요. 제 세대가 생각보다 이 컴퓨터 다루는 거를 못 하세요. 저는 이제 미술 분야에 포토샵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뤄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데, 제 친구들도 이거 못해요. 사실은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유튜브는커녕 그냥 예술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지만은 그냥 매일 화실에서 자기 거 반복해서 브랜드화 시키기 바쁘죠. 왜냐면 프로 화가로 먹고 살려면은 반드시 미술 시장에서 세이프된 그 브랜드화된 그 작품 스타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도 몇 개 있긴 하지만 저는 그런 거를 크게 신경 안 쓰는 작가 중에 한 명이고, 이런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를 아예 무시하고 생각지 않는 분들은 그러고 있거든요. 이 순간에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술하고 예술은 다른 겁니다. 이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이 자기 작품의 브랜드화가 돼 있지 않으면은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이 미술 시장 논리가 그래요. 이 컬렉터 선생님들은 기술이 좋은 걸 사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일종의 미술품은 사치품이기 때문에, 사치품이라고 절대로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술가의 그림은 안 사도 내 생명에는 지장이 없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재미를 주기 위해서 어떤 연재를 한다거나 이런 웹툰하고 또 달라요. 그리고 일러스트레이션은 다른 상품을 팔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가령
뭐 이 사과를 하나 팔아도 사과 박스를 갖다가 사과 박스를 디자인해 가지고 거기다가 문자를 넣고 하는 그 자체가 일러스트거든요. 거기에는 예술보다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필요해요. 또 그 상업 사회에서. 하지만 예술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기의 어떤 철학을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또 거기에 오랫동안 갈고 닦은 기술을 또 접목해가지고 예술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그 이 상업주의에서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면 자기 자신의 마인드를 갖다가 브랜드화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완벽히 다른 겁니다. 예술은. 그래서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특히 왕초보 선생님들은 내가 예술을 하고 싶다. 그 구별을 잘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왜냐면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멘탈에서. 이 그림을 지치지 않고 하려면은 반드시 알아야 될 그 상식과 또 생각해야 될 멘탈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계속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진행이 많이 됐어요. 많이 돼가지고 그 꽃 이파리에도 흰색을 넣어보고 있고, 그 최대한도로 카민색이 없으니까 빨간색에서 뭘 만들어 가지고 작약과 비슷한 느낌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데, 저 작약을 그릴 때 잘못 그리면은, 너무 날카롭게 그리면 또 이게 장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 작약과 목단은 좀 비슷해요. 비슷한데 또 작약은 흰 작약도 있고 뭐 노란 작약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물론 목단도 그렇지만, 지금 그리고 있는 거는 이제 메발톱인데, 요새 메발톱 철이거든요. 그러니까 메발톱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메발톱도 이제 봄의 상징인데, 이 메발톱 그 자체는 굉장히 정말 오묘한 그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더 그려볼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는 제가 하나밖에 그 꺾어 오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여기서 가미시켜 가지고 한번 그려보고, 제가 지금 어떻게든지 1시간 내에 제가 모든 거를 다 끝내려고 하거든요. 30분은 촬영을 하고 30분은 편집을 하고, 이렇게 해야 제가 견뎌내거든요. 왜냐면 다른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제 직업이 화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제가 하고 있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술가로서 해야 되는 나의 브랜드화 되는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건 또 게을리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새 인물을 새롭게 또 하고 있고, 또 이 풍경화, 지난번에 보광동 풍경화를 하면서 얻은 아이디어로 또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고 있는데, 저는 지금 유화로 그걸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지금 있는 물감을 이제 거의 소진하고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들어가더라고요, 물감이. 그래도 뭐 일단은 아끼면 안 되니까 무조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말까지 그 포트폴리오를 제가 제출을 해야 돼요. 그거를 누구한테 제출해야 되냐면은 가나 아트센터에다 제출을 해야 돼요. 왜냐면 거기서 그 작은 전시실을 3개인가 2개를 만드셨는데, 그 너무 전관이 넓으니까, 그리고 요즘은 저는 거기다 채울 자신도 없어요. 사실은 그 지금 스타일이 그 오일 작업으로 그걸 채운다는 거는 거의 5년 정도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작은 방이 있어요. 작은 방에 마침 거기서 실험작을 할 수도 있겠다. 또 내가 브랜드화 시킨 그 작업을 소개할 수 있겠다. 그런 아주 작은 방이 마침 생겼어요. 예전에는 뭐 한 10평 정도밖에 안 되는 방이었는데, 옆에 방을 터가지고 지금 한 25평 정도 되는 방이 생겼는데, 거기서 지금 전시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 인물화하고 보광동 풍경전에서 얻은 그 면을 분할해서 만드는 건데, 저는 그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비공개입니다. 왜냐면 제가 전시를 한 다음에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밀은 아닌데 비공개예요. 그냥 거기다 집중하는 것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질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또 저희 구독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또 이런 또 다른 게 있어요. 왜냐면 보강동 시리즈를 하다 보니까 또 제가 거기서 놓쳤던 그 자꾸 지워서 없어졌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공감하시는 그 우리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또 그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연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 오후에는 그거를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점심 먹고 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집 작업을 제가 빨리 끝내야 돼요. 근데 빨리 끝낼 수가 있나요? 이 나레이션을 하면서 돼가는 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15분 정도 되면은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거의 90% 정도 돼가고 있거든요. 부지런히 속력을 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가급적이면 제가 그 브랜딩을 하더라도 그 48색에 있는 그 혼합색, 그러니까 삼원색을 제외한 나머지 그 섞인 색들이 기성품으로 나온 그 48색, 그 중에 있는 색을 그 브랜딩 너무 많이 하지 않고 원래 있는 색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도 이런 걸 이렇게 보시면은 그런 걸 참조하셔야 돼요. 아, 저거를 밑에 있는 발색하고 계속 섞어서 칠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저 원색을 쓰는구나. 그럼 원색이라는 게 삼원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 문교 파스텔 안에 포함된 혼합색들, 그 48색을 가지고 그냥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은 아, 내가 물감을 펜텔은 이걸 사서 써야 되는 거고 얘는 이거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력이 늘으시라고 왕초보 선생님들께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오늘 풀 영상으로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40분에 맞출 거예요. 이 풀 영상으로 보여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쓰면서 이 파슬은 몇 번입니다, 몇 번입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이 48색 정도면은 제가 그리는 저 칼라 꼭다리만 봐도 여러분들은 금방 찾아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가령 뭐 제가 펜텔이나 아니면 수입품 시넬리아를 사서 쓴다면은 제가 번호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거는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만약에 뭐 낱개를 구입하실 분들을 위해서 번호를 남기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는 번호를 남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저가품에서 그냥 보시면은 딱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의 그 완성 쪽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어두운 색을 써가지고 뭐 검은색하고 약간 그 군청색 정도를 써가지고 저 작약을 더 자세하게 그리고 싶지만 그 딴 거하고 조화가 좀 깨질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저 뭉툭한 느낌 그대로 이제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세요.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그 숨구멍을 한번 전부 다 브랜딩 해가지고 그 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쓰는 이 그 기구는 그 동판화 할 때 그 인그래빙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깎아내고 어떤 선을 내고 하는 그런 기구인데, 그 반대쪽 면을 이용하고 있는 건데요. 저 부분은 저렇게 브랜딩 할 수 있는 그렇게 동그란 그 납작한 면이 있어요. 그 면을 가지고 계속 문질러 주는 거거든요. 그 숟가락 같은 경우는 너무 넓어 가지고 이런 게 필요한데, 이제 저는 이걸 마침 예전에 동판화 하던 그 때가 있어 가지고 마침 가지고 있었길래 잘 써먹고 있습니다.
아마 구입하시려고 해도 좀 아주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요즘은 뭐 알리라든가 이런데 뭐 뭐든지 다 있으니까. 아, 이런 건 없나? 이거는 이제 전문 그 샵에 가야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아마 알아보시면은 금방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시간이 나면은 그 좌표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텐데, 아무튼 시간이 나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냐면 요새는 그 이미지 검색을 하면 되니까, 저거를 사진을 찍어서 검색하면 되니까. 지금 계속 이제 그 브랜딩을 해주고, 저 배경색을 굉장히 제가 그 솔리드 그 화이트 중국제로 그 넓은 면이라 그거로 칠했더니 엄청 잘 묻어가지고, 밑에가 잘렸네. 잠시만요. 다시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숨구멍이라도 다 이렇게 메꿔주면은 그 훨씬 그 부드러운 면이 많이 생기죠. 저 작업을 오래 하느냐 마느냐는 이제 여러분들 또 그 개인 취향이니까 그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마지막 포인트로 줄 그 색깔을 살짝 올리고 있는데, 저는 요 과정이 시작되면은 이제 90%를 넘어간 거거든요. 95% 정도 이제 완성을 한 거예요. 제가 쌀이꽃을 좋아해가지고, 그 쌀이꽃을 좀, 그리고 싶은데, 그 쌀이꽃을 상상만 해서 그리려니까 잘 안 되는데, 지금 쌀이꽃이 지금 요새 완전 제철일 거거든요. 제가 이제 섬진강에 자주 가기 때문에, 거기 그 강변에 쌀이꽃이 굉장히 많이 펴요. 물론 이제 우리 육지에도 뭐 산에 가면은, 파주에도 예전에 보면은 저 쌀이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쌀이떼를 꺾어다가 빗자루도 만들고 했던 그런 그 어른들이 많았었어요. 옛날에 거의 다 자급자족으로 만들어 쓰셨죠. 요즘은 쌀이비 만드실 줄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것 같아. 예전에는 다 만들어 썼는데, 그 저 쌀이떼를 거꾸로 가가지고 벌에 쏘이고 이러는 그 어른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저 쌀이 꽃에 그 피는 꽃이 굉장히 그 단 꿀이 있다는 증거죠. 벌들이 모여드니까. 아무튼 메발톱 꽃하고 작약하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완성시키고 나서 또 픽사티브를 뿌려서 배접을 할 생각인데, 저는 이제 웬만하면 배접을 다 해가지고 나중에 제대로 볼 수 있는 그 상태로 만들 거거든요. 항상 준비를 하는 거죠. 이 종이 작업은 단점이 뭐냐면, 이 하나 처박아 놓으면은요 못 찾아요, 진짜. 그래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도 파일을 사다가 파일에다가 넣을 작정이거든요. 파일에다가 넣으면은 이제 가령 좀 사이즈가 있는 거를 이제 잘 맞춰서 그 파일 안에다 비닐 안에다가 넣으려면은 끈적거리면 안 되고 묻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픽사티브를 뿌리는 거고, 픽사티프나 아니면 바니스를 칠하는 거죠.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그 바니스를 칠해서 배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넣어야 되겠죠. 넣고 나서도 한 달간은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면 비닐하고 이 오일 파스텔이 붙냐 안 붙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붙으면은 또 그것도 망하는 거죠.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말하자면은, 제가 이제 구독자 선생님들 그 어떤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제가 미리 지금 해보는 거거든요. 뭐 이런저런 걸 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 제 컨텐츠가 이미지 팩토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림 공장이라고요.
이거는 제 브랜드화하고도 상관이 없는 하나의 콘텐츠인데, 제가 미술운동 할 때 그런 감성으로 알기 쉬운 미술운동, 다 같이 동참해보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게 재밌어요. 그리고 수많은 대중이 이 미술을 사랑해줘야 이 프로 화가들이나 어떤 그런 예술가들이 먹고 살거든요. 관심이 없는 시장에 계속 뭐 제 브랜드화 시킨 작품을 던져봐야 그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술 시장을 잘 이해시키고, 뭐 그래가지고 설사 뭐 제 그림이 안 팔리고 딴 그림을 사시더라도 그거는 문화적으로 이제 우리가 윤택해지는 하나의 시장이 되는 시장이 형성되는 거를 도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딴 작가들 거도 신경 많이 봐주세요. 많이. 그러면 좋죠, 뭐. 아무튼 최대한도로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뭐 작은 도움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하다 보면은, 우리 초보자 선생님들은 그거 보다가 내가 확 늘었다 라든가, 뭐 또 댓글에 고마워 이런 말 쓰시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마지막 이 영상 끝날 때 구독해 주시면은 뭐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 잘 안 써요. 그냥 시청해 주시는 것만 해도 고맙더라고요, 이제는. 사실 그런 말을 해서 부담을 주나, 구독자, 새로운 유입되는 구독자 선생님들은 뭐 그런 말 한다고 해서 누르실 분들이 아니거든요. 진짜 좋아야 누르시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오늘도 장시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그림을 한 장 그려봤는데, 뭐 한 몇 프로는 제 마음에 안 들게 나오긴 했지만, 이 작품을 영상을 찍다 보면 이게 늘어지면은 진짜 또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끝내려고 해요. 이제 쌀이꽃이나 뭐 이런 데다가 하이라이트를 좀 더 찍어주고, 반짝 빛나는 포인트들을 더 찍어주고 이제 작품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찍고 있는 저 화이트는요, 중국 제품이에요. 제가 부서져 가지고 막 저기 들러붙는 거거든요. 끈기가 좀 있어 가지고. 맨 마지막에 쓰든가 맨 처음에 써야 돼요. 맨 처음에 쓰면 이제 브랜딩을 할 때, 제가 아까 배경 브랜딩을 저거로 했는데 좀 약간 끈적거리는 느낌이 있어 가지고 해가지고 완전히 고착이 되게끔 손으로 브랜딩 한 거거든요. 자, 이제 하이라이트만 좀 찍고, 일종의 활용 점정이죠. 그리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줄인다 해도 이게 44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빠르기 속도를 너무 빠르게 하지 않고 보통 속도로 해가지고 풀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